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금실입니다. 저는 한 2009년부터 법무법인 원이라는 노펌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고요. 지구와 사람이라는 재단법인 이사장을 맡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제가 여러분 만나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지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지구와 사람에서 계속 문명론 공부도 했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 기후 문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공부하고 알게 된 새로운 어떤 법학의 이야기, 지금 시대에 관한 이야기를 4번에 걸쳐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를 되게 이제 참여정부 때 초대 법무부 장관으로 기억을 하고 계시고 또 정치인으로도 많이들 알고 계세요. 그래서 지금도 가끔씩 정치 안 하느냐 그런 질문도 받는데요. 그래서 근데 갑자기 왜 환경 문제 하냐 이런 이제 질문도 많이 받아요. 2008년에 제가 이제 민주당 최고위원으로 총선에 총선 이제 선대위원장까지 했었죠. 하고서는 정치는 이제 그만두고 이제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공부했냐면은 그냥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이렇게 태어나서 어디선가 태어나서 살다가 가는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잖아요. 어느 부모님 밑에 태어나기도 하고 어느 나라에 태어나기도 하고 인간으로 산다는 게 뭘까? 삶의 의미는 뭘까? 이런 고민을 하잖아요. 저도 좀 더 근본적으로 나라는 존재, 또 사람, 또 세계를 이해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제 문명사 공부를 시작했는데 문명사 공부를 이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의 산업 문명에 문제가 있다. 그런 공부까지 하게 되고 새로운 어떤 법학, 그러니까 지금의 우리가 하고 있는 법학이 인간 중심의 근대 법학이라고 하면 새로운 지구법학 공부까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같이 공부하면서 느꼈던 여러 가지 체험을 좀 요약해서 여러분과 지금의 상황이 왜 우리가 지구에 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가 지금 놓여 있는 곳이 어디인지, 문명사의 흐름에서 어디에 와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디를 가야 하는지 이런 걸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근데 제가 전문가는 아니잖아요. 전문가는 아니고 공부한 범위 내에서 같이 짧게 나누고자 합니다. 보통 지금 시대 하면은 이제 우선은 팬데믹이 너무 심하죠. 작년 1, 2월 달만 해도 굉장히 길게 보는 전문가 분들이 6월까지 갈 거라고 했어요. 끝도 없이 가는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오고 반복될 거 아닌가 하는 얘기들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 팬데믹이라는 상황하고 지금의 이제 기후변화 문제에서 이게 연관이 굉장히 깊다고 과학자들이 말씀을 하세요. 이 기후가 이제 이렇게 1900년대 이후 상승하는 기후의 온도가 올라가는 속도나 정도하고 바이러스로 인한 질병의 감염 정도가 정비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런 그래프들은 좀 놀라운 사실이죠. 우리는 잘 체감을 못하고 있었는데 기후 변화가 팬데믹과 연관이 있다고 단언을 하는 거죠. 특히 이제 많은 과학자들이 입증한 사실인데 제러미 리프킨이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한국의 언론사하고 인터뷰할 때 그 얘기를 좀 지적을 했어요. 팬데믹 초기였죠. 인간의 서식지가 1900년대에는 14%였다. 지구의 14%였다. 지금은 77%가 됐다는 것이죠. 이 77%라고 하는 것은 남은 23%는 툰드라 사막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막을 말고는 어떻게든지 인간과 연관된 땅이 됐다는 거죠. 지구 전체가. 그렇죠? 아파트도 있고 공장도 있지만 숲을 밀고 사료도 만들고 그런 식으로 지구 전체를 차지하게 됐는데 우리는 사실 지금 이 상황을 그냥 크게 문제가 있다고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어요. 도시 생활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원래 그랬던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14%라는 것은 자연이 80%면 인간의 영역은 한 20% 이내라는 게 8대2 정도가 정상인 상황인데 지금 역전됐다는 것이죠. 역전.
그래서 많은 그 부작용이나 많은 그 문제들이 생기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또 팬데믹 이런 문제에 부닥치는 거죠. 보통 기후변화 하면은 1.5도 넘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게 이제 그 기준이 된 게 유엔의 기후변화 정부 간 협의체라고 해서 IPCC라는 기구에서 2018년도에 기준치를 제시했거든요. 1.5도 초과하면 안 된다. 넘어가면은 그 재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멸망할 수 있는 재앙이고 예측도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지 말자고 얘기하는데, 그게 그 기준이 나온 게 2050년 이산화탄소 배출 제로 만들자. 그 탄소 중립이라고 표현하죠. 왜? 인간이 개입하지 않는 상황을 만들자는 거예요. 대기권에.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 2030년까지 50% 줄이자는 말을 합니다. 그게 딱 기준이 됐어요. 모든 국가에, 모든 기업에. 근데 진짜 문제는 이 산업혁명 이전이 아니고요. 지질시대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지질시대라는 거는 지올로지컬 타임이라고 해서 지구의 역사죠. 우리는 지구의 역사 속에서 11,000년 전에 시작된 홀로세를 살고 있어요. 홀로세는 기온이 안정됐기 때문에 문명이 시작된 때예요. 뭐 동물 생활도 하고 뭐 구석기 시대도 살고 하다가 빙하기를 겪다가 기온이 안정되니까 정착을 하고 농경 생활도 하고 문명이 일어난 거죠. 철학도 나오고 과학도 나오고 인문학도 나오고 예술도 나오고 종교도 나오고 우리의 삶이 시작됐어요. 그게 산업문명까지 왔어요. 근데 산업문명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배출이 홀로세의 11,000년 기간을 벗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기온이 벗어나고 있다. 지질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사실은 이게 문제인 거예요. 홀로세를 벗어나고 있다. 그냥 1도 넘지 말자, 1.5도 넘지 말자, 산업혁명 이전보다 또는 1990년대보다 올라가게 하지 말자 이게 아니라 홀로세를 벗어나고 있다. 지질시대를 벗어나고 있다. 그래서 과학자들이 인류세라는 말을 쓰는 것이죠. 그리고 그럼 진짜 큰 문제가 언제 생겼느냐? 20세기입니다. 그러니까 100년밖에 안 됐어요. 20세기 초중반부터 거대한 가속이라는 그 그래프상으로 급성장 그래프들이 나와요. 근데 보면은 GDP 성장 또는 뭐 플라스틱 생산량, 이산화탄소 배출, 인구 증가도 뭐 지금 2배가 넘었죠. 그 20세기 초반보다. 그런데 그와 정비례해서 급성장하는 그래프가 뭐냐? 지구 상태가 나빠지는 거예요. 해수면이 올라가고 빙하가 녹고 뭐 지구 상태가 반비례해서 나빠지고 이산화탄소 배출로 기온이 정비례해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100년 동안 산업문명의 번영을 누렸는데 그와 정비례해서 지구 상태가 나빠지고 있었다는 사실. 그 1945년, 1950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게 이제 뭐 핵실험 낙진이 많이 지층에 쌓인다 이런 얘기도 하고 플라스틱 화석이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진짜 원인은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 석유 에너지를 쓰게 된 게 제일 큰 원인인 것 같아요. 석유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계 100대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52%를 배출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석유 에너지가 가장 큰 원인이다. 그래서 지금 탄소 중립, 에너지 전환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 시간에 저는 여러분한테 그걸 강조하고 싶어요. 단순히 이산화탄소 배출 안 하고 에너지만 바꾸면 모든 게 다 해결되나? 그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물론 당장은 지금 홀로세라는 안정된 기후를 벗어나고 있기 때문에 당장은 막아야 하는데 연쇄작용을 일으킨다는 거죠. 생물 다양성도 많이 훼손됐죠. 서식지가 77%를 사람들이 차지할 동안에 거기 살던 생명들이 어디로 갔겠어요. 우리가 지금 너무 지구를 차지해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무엇을 고치면서 나갈 것인지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함께 숙제를 풀어야 한다는 것이죠. 감사합니다.